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서남 쪽에서는 아무래도 주요한 노선이 되지 않을까. 여기 이 안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제 시세가 낮아집니다. 저가 여기 산다고 해도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지투어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케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 영등포구에 대한 요청이 좀 많아서 영등포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등포구에는 사실 서쪽에서 되게 대표하는 단지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고요. 영등포구를 이렇게 카카오맵 지도로 보면은 서울의 딱 중심부에서 살짝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강서구하고 양천구, 남서에는 구로구, 동쪽에는 동작구, 북쪽에는 한강과 용산 마포를 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강남이 개발하기 전에 강남의 이름이 강남이 아니라 영동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등포의 동쪽이다 할 정도로 영등포는 과거부터 되게 사람들이 많이 살던 구도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영등포구가 구도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영등포구에 언덕이 없어요. 근데 동작, 관악, 양천구, 강서구 가면은 언덕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예전부터 모여 살 만한 그런 위치였고 지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구에 1호선이 지나가죠. 1호선이 뜻하는 바는 1호선이 처음 개통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살던 데를 지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1호선이 지나는 곳을 보면은 항상 좀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기가 되게 번화가였다.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이 그 당시에 가장 핫한 곳을 지나갔다. 그렇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생활권으로는 가장 좀 넘사벽, 여의도 이렇게 국회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사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고 주거 지역은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의도를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증권가와 함께 이 주거 지역이 형성이 돼 있고 다음으로 생각하는 건 당산. 당산 생활권은 사실 장점이 교통이죠. 2호선과 9호선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하철 노선이 두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옛날은 물레였는데 영등포와 물레였지만 지금은 이제 신길이 좀 환경으로서 좀 따라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신길 뉴타운이 들어와서 좀 쾌적한 환경을 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만 보면 생각보다 여기 지하철 노선 되게 많이 지나는 곳이거든요. 먼저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2호선 안쪽에 대표적인 생활권들이 딱 모여 있고 사실상 이 당산 생활권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2호선을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9호선. 근데 9호선이 생각보다 쾌적하고 급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당산역이 또 급행이 서는 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호선. 이제 신길 뉴타운이 사실상 좀 각광받기 시작한 게 여기가 완전 달동네였는데 신축 아파트가 완성되고 나서 7호선을 타고 강남까지 쭉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길 뉴타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게 됐고요. 여의도와 광화문을 갈 수 있는 5호선도 바로 관통을 하고 1호선도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생각보다 지하철이 되게 많이 지나는 노선이라는 게 좀 보여요. 강남이라는 곳이 원래는 영동신시가지 개발로 개발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영등포라는 곳이 사실은 1960년대부터 되게 일찍 개발이 된 곳이에요. 빌라랑 주택가가 좀 많아요. 지금도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나 뭐 지금까지도 생활 수준이 엄청 나쁘지는 않은데 공장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여의도는 사실상 첫 번째 생활권, 사람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갈 수는 없는 구촌, 다른 곳들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생활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산, 교통 깡패라고 부를 수 있겠고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가 이제 신길 생활권을 거의 책임지고 있는데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7호선을 통해서 강남에 더 금방 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물레 같은 경우에는 교통은 좋은데 너무 소형 세대의 아파트들만 많이 있어서 좀 환경이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핵심 일자리로 가는 노선들을 다 환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남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주요한 노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단지 투어 영등포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의도 3부 아파트. 임장 갔다가 살짝 기 좀 눌렸거든요. 이 앞에가 그 여의도 한강공원이잖아요. 여의도 한강공원을 길만 하나만 건너면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여의도 3부 아파트가 사실은 약간 어나더 레벨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75년
도에 준공이 돼서 51년 차라서 지금 재건축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되게 핫한 지역들 중에서 또 한 군데라고 할 수 있어요. 층수가 되게 낮아 보이지만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은 여기는 일부가 상업지역이거든요. 용적률을 더 받아요. 그래서 거의 60층 정도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옆이 더현대입니다. 더현대랑 IFC 몰부터 이 여의도까지 지하로 전부 다 무빙워크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 여의도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 3부 아파트 올 때까지 B를 한 30초 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또 연결도 되겠죠. 그래서 이 5호선을 초역세권으로 쓸 수 있는 여의나루역도 있지만 9호선 여의도역도 뭐 걸어서 성인걸음으로 한 15에서 20분 정도 걸리니까 사실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다만 가는 동안 굉장히 쾌적하고 되게 볼거리가 많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부 아파트의 이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여기 이제 6동하고 5동, 3동이 대표적으로 이제 9평 이하의 평수가 있는 단지입니다. 6동이 27평으로 가장 적은 평수가 있고 네. 이제 5동, 3동이 29에서 30평 정도 있는데 여기 6동에 있는 집을 봤거든요. 도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더현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 쪽문으로 딱 나가면 바로 여의나루역에 길 건너면은 여의도 한강공원. 정말 말도 안 되는 입지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의 가시권에 들어오는 단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서울 전체 시장에서 보면은 고덕그라시움 바로 다음에 신호를 받는 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산 생활권을 먼저 보면은 2호선과 9호선이 있는 이 핵심지인 당산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밑에 쪽에 이렇게 구축 아파트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모여 있는 곳에서 거의 유일하게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나 단지 조경도 엄청 잘 돼 있고 이 주변에서는 가장 비쌉니다. 구축으로 가면은 30평대 이상만 모여있는 삼성레미안이 구축이지만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이 길 딱 너머에서는 효성 1, 2차랑 당세나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 밑으로 현대 5차 그리고 여기 이 안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제 시세가 더 낮아집니다. 여기에 한 20억 정도 이제 선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10억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제가 오늘 거론할 단지들을 미리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당세나 같은 경우에는 당산역에서 이렇게 밑에 있는 택지 단지처럼 생긴 곳들에서 가장 신축입니다. 삼성레미안 그리고 효성 1차 다음으로 당산역에서 가깝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준공이 돼서 6년차로 802세대 단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약점 아닌 약점이라고 하면은 학교가 좋은데 거리가 좀 멀다. 요런 느낌이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101동하고 103동이 남동향, 107동의 남서향, 106동에 이 20평대가 배치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로얄동은 이 105동하고 102동 국민평형의 84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단지들이 단지 내 뷰나 이 바깥의 뷰가 잘 보이기도 하고 위치도 너무 좋은 곳이라서 여기를 사실 로얄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브 타입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거래량도 되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효성 1차와 현대 5차입니다. 효성 1차하고 현대 5차는 당산역에서 바로 밑에 있는 당산 삼성레미안 다음에 효성 1, 2차, 현대 5차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당산역에서 가까운 효성 1차가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효성 1차를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가 이 현대 5차는 타입이 좀 여러 개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현대 5차거든요. 네네. 현대 5차를 보면은 74라고 되어 있는 22평 단지의 A타입이 501동, 509동, 513동, 506동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501동하고 509동은 옆에 2호선 지나가는데 이 당산역부터 지상철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소음이 좀 나요. 그래도 뷰 나오는 509동이나 513동, 506동 이런 동들을 당연히 좋아하실 거고 74A 타입 빼고 74B, C, D 타입이 508동과 507동이 있습니다. 여기 동 타입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런 아파트의 구조랑은 좀 달라요. 이게 여기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투베이 단지는 맞는데 약간 복도식이라고 해야 되나? 통풍이 안 되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저는 508동, 507동에 있는 이 두 동의 단지보다는 A타입이 조금 더 선호가 된다. 시세도 더 나아가고요. 기차 소리 난다고 하더라도 501, 509를 더 선호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A타입에서도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차 소리 때문에 그렇지 뷰가 나오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성 1차로 가면은 뭐 확실히 당산역보다 훨씬 더 가깝고요. 효성 2차는 세대수도 얼마 안 되지만 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1차만 먼저 우선을 그냥 보시면 네. 이제 104동, 102동, 103동이 20평대 단지입니다. 여기는 뭐 사실 동별로 크게 차이는 나진 않는데 굳이 따지면은 그냥 남동향으로 이렇게 뷰 좀 나오는
백삼동의 고층을 사람들이 좀 선호하지 않나. 음. 여기는 이제 방 3개 화장실 하나에 계단식. 501동, 509동까지도 방 3개 화장실 1개의 계단식인데 이제 508동과 507동만 도식처럼 복도식. 느껴지니까 이 부분을 시세하고 차이를 좀 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영등포 사만입니다. 네. 방금 보신 우리가 좋아하는 당산역에 있는 단지들의 길 하나 두고 옆에 있습니다. 양쪽에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단절성이 좀 있거나 차량에 대한 소음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딱 보기만 해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당산역을 이렇게 걸어서 가려면 길을 한번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요. 여기는 99년 식이라서 27년 차고 520세대인데 이 20평대가 여기 동쪽에 있는 이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7동하고 106동이 바로 옆에 도로가랑 붙어 있어서 조금 시끄러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입니다. 진짜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11억이 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는 단지이긴 그럼요. 합니다.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거리감이 좀 있기도 하지만 이 정도의 방 3개를 가진 물론 복도식이긴 하지만 지하주차장까지 엘베가 연결되어 있는 단지는 사실 찾기 쉽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영등포 사만의 위치도 너무 좋은데 당산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양평안신과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여기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있는 곳입니다. 지금 선유도역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만 주변이 양평안신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평안신의 주변 환경이 그렇게 쾌적하진 않다. 다만 여기의 장점이 뭐냐? 한강공원을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큰 장점이에요. 크죠. 한강변에 있으면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거나 개발 호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주변이 되게 다 어수선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중공업 지역.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보다 용적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일반 용적률이 보통 이제 3종 일반이면은 뭐 250%, 300%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400%. 혹시 나도 나중에 진짜 재건축으로 하려고 해가지고 한강변에 그 용적률 상향 조건까지 충족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거의 20층 가까워도 40층까지 올리게 되면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재개발 재건축은 너무 오래 걸리고 그것보다는 기축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간편하고 마음의 짐을 좀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축 추천을 더 많이 드리지만 충분히 이 정도면은 고민을 해볼 만한 여지는 있다. 근데 그걸 보고 사시지는 마시고요. 여기는 이제 큰 길을 걸어서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좀 단점도 있고 단점이 확실히 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복도식이고요. 여기는 이제 96년으로 30년 차 돼서 주민분들은 개인적으로 아마 들썩들썩 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재건축의 조건 하나를 충족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네. 여기 이제 보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구축이잖아요. 복도식이고 그러면은 사실상 내부가 좋진 않잖아요. 엄청 올스릭이 돼 있지 않으면. 근데 요즘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모시고 가면은 그거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세탁기 타워형으로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구축은 특히 못 올라가는 데가 많으니까 생각보다 그 부분을 되게 비중 있게 보세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전세를 우리가 내놨을 때 전세 세입자분들이 그걸 되게 비중 있게 본다는 뜻이에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가 호가가 10억인데 신고가가 지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고점이 9억 7천인데 실거래가 9억 7천까지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고민하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단지는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네. 경남 아너스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옆에 초등학교가 붙어 있긴 합니다. 이 영등포 시장의 역세권도 활용할 수 있고 한데 뭔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아크로타워 스퀘어라고 여기 우측에 뭐야 저렇게 멋있는 데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곳이 이제 있습니다. 요 앞에 보면은 이제 상권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주복처럼 돼 맞아요.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주변에 생각보다 일자리들이 많아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여의도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심시간에 여기를 지나다니는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위에 이 길 있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국회대로 양천구까지 이어가지고 지하화해요. 차가 너무 많이 막힌다고 해가지고 도로 자체를.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양천구 쪽에는 지상 공원화를 하고 여기는 도로 다이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8차선을 6차선으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더 헬이긴 한데 인도를 넓히고 자전거 도로 좀 넓히고 해가지고 사람이 다니고 차가 안 다니는 길의 비중을 좀 늘리는 형태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영등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이 상태에서 위로 지어 올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필지가 다 구분돼 너무 이렇게 조말규밀하게 돼 있으니까 맞아. 마음이 잘 맞아서 한 번에 크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남 아너스빌의 이제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20평대는 102동, 103동, 105동 3개 있습니다. 5동하고 102동은 앞동을 가리는데 이제 매물은 거의 여기서 나오고 103동은 앞에가 조금 트여 있어가지고 사실 103동을 가장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먼저 보시면 좋다. 이게 98년식이고 28년 차인데 한 600세대 정도. 다음은 신길 뉴타운 레미안 에스티움입니다. 네. 신길도 먼저 동네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밑에 7호선 신풍역 이렇게 보라매역 지나가고요. 남과 북으로 신림선이 그리고 저 위쪽에 1호선 영등포역이 다니는데 여기 이 섹터를 딱 보시면 옛날에는 생긴 게 거의 비슷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 재개발이 되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쭉 들어왔습니다. 그 앞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요 구역들, 영등포역 앞에 있는 구역들, 요 구역들이 지금은 신통이나 공공으로 개발이 묶여 있어서 진행은 하되 뭔가 민간 개발로서 되게 속도가 나는 진행은 아니에요. 근데 이 구역이 묶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 번 구역 지정이 된 곳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나중에는 다른 형태로도 분명히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그럴 가능성, 조건들을 전부 충족해 있는 곳이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되고, 이 조건들을 이미 충족한 신길 뉴타운은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죠. 이 신길 뉴타운의 대표적인 단지가 이 7개 단지가 있어요. 서쪽과 동쪽으로 사실 약간 분위기가 조금 나뉘어요. 이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이랑 프레이비뉴, 신길 센트럴 자이 요 사이에 있는 요 길을 통해서 좀 나뉘는데, 보통 이 오른쪽에 있는 4개 단지를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대방초를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친구들만 가요. 더 괜찮은 학교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오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단지들 보면은 보라매형하고 신풍역에 가까운 STM하고 보라매 SK뷰를 조금 더 먼저 선호하지만 이 4개 단지가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는 갑니다. 근데 파크자이가 조금 세대수가 좀 적어서 선호도는 살짝 늦게 나가고, 클래시안이랑 STM, 보르메 SK뷰가 지금 호가로는 한 14억 5천 정도가 적정한 시세로 이제 보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의 단지도 되게 좀 호재가 있는 게, 신안산선이 왼쪽으로 생겨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영등포역을 지나서 여의도로 가기 때문에 요 3개 단지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충분히 좋은 단지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볼 곳은 레미안 에스티움입니다. 사실 이 근처에 있는 보라매 SK뷰하고 가장 이제 선호되는 단지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변에 좀 상권이 빈약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17년식에 9년 정도 됐는데 총 1700세대. 생각보다 준수한 그 대단지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이 동들은 층이 좀 낮고 뒤쪽에 있는 단지들 층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단지들의 뷰가 되게 좀 잘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동 하나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동을 사실은 가장 많이 좀 선호를 하는데, 여기는 그 로얄동이라고 어떤 단지를 딱 그쪽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역세권을 이용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 좌측을 좋아하시고, 대방초 보내는 거를 좀 선호하시는 학부모, 학령기 자녀를 데리고 있다 하면은 이 오른쪽을 좀 선호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서 어느 동이 엄청 딱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동 간에도 장단점이 있고 거의 층에 따라서 높은 뷰가 나오는 곳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다음은 신길 센트럴 자이 신축 느낌 딱 나죠. 그리고 여기 이제 프루지오 서밋 들어오면서 이 앞에 조금 되게 연식이 된 상가들이 좀 질비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 3개 단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곳과 굉장히 근접하고 대형고, 대형중, 대형초를 하나의 그 학군으로 쭉 보낼 수 있습니다. 101동, 102동, 11동, 110동, 106동이 이제 20평대가 있는 단지. 여기는 이제 20년에 지어서 6년차 아파트입니다. 아주 신축이고 1008세대. 저가 여기 산다고 해도 뭐 서쪽 동쪽 가릴 거 없이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8번째는 물레자이입니다. 물레자이랑 물레 힐스테이트가 사실 물레 생활권에서는 가장 좀 유효하고, 특히 이제 물레 쪽에 있는 소형 세대수 단지들을 의뢰인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는 여기 싼데 왜 안 되냐, 저기는 좀 후순위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대수가 너무 많지 않고 또 이 물레역을 갈 수 있다긴 하지만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보다는 신도림을 먼저 보시고 보는 게 낫지 않나. 물레자이 같은 경우에는 84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단지입니다. 반듯반듯하고 좀 보기 좋죠. 그리고 물레역 초역세권이고, 바로 옆에 이 상가 큰 거 보면 홈플러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동은 103동. 완전 남향에 쭉 뷰가 보이면서 여기랑 가깝기 때문에 가장 선호를 하고, 여기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영등포가 다 그렇겠지만 학군이 거리가 조금 아쉬워요. 학교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연결이 안 돼 있는
단지라서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단지입니다. 01년식이어서 25년차 됐고 1302세대. 여기랑 물레 힐스테이트 84 타입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생각보다 반응이 조금 늦은 것 같으면서도 빨리 올라요. 길 건너면 공원도 있고 좋은 곳입니다. 다음은 영등포 푸르지오입니다. 영등포 푸르지오는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호재를 좀 받기도 하고 이 영등포역 밑으로 향후에 정비 사업으로 굉장히 쾌적한 곳으로 바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좀 가져왔습니다. 이 영등포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맥주가 있던 공장 터였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 영등포 푸르지오가 지어질 시점이나 그 이전에는 이 1호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위쪽을 철북 이라고 부르고 밑에를 철남이라고 불렀나 봐요. 철도 지나가는 북쪽, 네. 남쪽 해가지고 이 철북이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타임스퀘어 상권에다가 옆에 왼쪽에 물레동 있고 위쪽으로 가면 당산 있고 여기서 길 하나만 빠지면 여의도 가고 하니까 훨씬 더 좋아했고 이쪽은 조금 난잡하다, 노후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단지가 이제 생기고 나서 초등학교도 붙여놔가지고 초등학교까지는 보내기가 좀 되게 편한 그런 곳입니다. 02년식이 24년차 아파트고 2462세대입니다. 여기 이제 단지 배치도를 보면 20평대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207동, 10동, 14동, 18동, 102동 이렇게 있는데 이제 102동 쪽은 이제 철도가 지나다니니까 소음에 노출이 좀 되고 이제 207동, 210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로타리 쪽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영등포역이 있거든요. 영등포역에 가까운 동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괜찮게 좋아하고 218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도 나오는데 이제 영원초를 근접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이 영원초는 거의 이 단지 내 초품화로 이렇게 보일 정도로 단지와 하나가 돼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영등포 푸르지오 가면은 제가 임장 가서 깜짝 놀란 건데 요 가운데 이 버스 정류장 표시 보이세요? 네. 평지인 단지인데 단지 안에 이 버스가 들어온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을 버스가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한 세상 영등포 아델포레입니다. 이 아델포레는 고민이 많이 되는 단지. 그 이유는 대림동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신풍역이 있고 이 오른쪽에는 동작구 신대방동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면은 전부 이제 주택가 20년 차에 6년 차고요. 859세대인데 여기도 거의 정고점에 거의 다다를 정도로 아무래도 신축이고 어쨌든 영등포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105동, 103동, 101동 이렇게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112동, 111동, 109동이 20평대 단지. 사실 커뮤니티동이 여기 106동에서 108동 사이 가운데쯤에 있어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동이 엄청 로얄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장단점이 다 달라서 선호하는 여부에 따라 좀 달라요. 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에 동을 좀 좋아하고 또 입구동 쪽, 또 신안산선 또 가까운 곳 이런 곳들을 좋아하면은 9동, 111동, 112동 이 정도를 좋아하고 지금 있는 7호선의 신풍역까지는 거리가 좀 멀고요. 이 주변에 상권이라 할 게 없어서 동네 주민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자, 오늘 이렇게 수도권 단지 투어 영등포구 편을 해봤는데 케빈님과 함께 영등포구에서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해보실 분들은 꼭 아래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꼭 풀케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검증된 실력으로 아래 댓글 확인하셔서 코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등포구의 게이트 단지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게이트 단지는 영등포 사만입니다. 가격대가 사실 11억대로 좀 올라오긴 했는데 가격대가 좀 낮게 되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대출 좀 껴서 충분히 노려볼 만한 곳이거든요. 영등포 사만에서 시작한다? 저는 거의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딱 중간 정도 단지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평안시. 영등포 4만 전세 7억이에요? 확실히 근데 당산역 무서워. 근데 이게 그런 걸 수도 있어. 호가만. 여기가 지금 갭이 6억이 거의 다 돼가더라고. 5억 한 후반? 7억에 나갈 것 같아. 양평 사만이나 그 영등포 사만 충분히 좋은 곳인데 너무 비싸다고 고민을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은 코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일곱 번째 영등포구 함께 투어 해봤고요. 영등포구가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경기에서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 기회가 좋거든요. 지금 시기가 좋은 거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케빈님과 함께 코칭 받으셔서 한번 내 집 마련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케빈님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